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은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는 1.7% 급락이 나왔고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또 하루 종일 내내 시초가 밑에서 맴돌았었죠. 그리고 종가가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되었던 만큼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무려 2.5% 급락이 나왔고 흐름 자체는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종목수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전체 종목수 대비 13%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10종목을 보유했다면 상승이 나왔다면 한 종목 정도? 그 정도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은 돋보이는 것은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하고 기아, 물론 기아도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현대차는 1%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2%, 많게는 3%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약세를 보인 것이 저는 인터넷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약간은 매도 규모가 줄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외국인의 매도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무려 7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3천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둘이 합쳐서 약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와 함께 오늘도 다시 한번 지수의 급락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죠. 자, 그리고 30만원을 이탈한 네이버 역시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오늘은 많은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현대차 역시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 물량이 들어왔고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가 나왔죠. 자, 그리고 삼성 SDI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만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KTNG, 롯데정밀화학, LG화학, CJ제일제당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S&P 500이 2.8%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굉장히 큰 음봉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은 무려 2.5% 급락과 함께 직전 저점 이 라인까지 거의 지수가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우지수 그래도 다우지수는 조금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동일하게 큰 음봉이 나왔었죠. 그래서 2.8% 급락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일본 니케이는 1.8% 급락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무려 2.3% 급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상해지수도 2.4% 급락이 나왔죠. 자,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말 사이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는 나스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때였죠. 미국의 파월 연준의장이 IMF 총회에서 5월달에는 빅스텝, 즉 기준금리 0.5% 인상을 예고했었고 또 이렇게 직접 표명했던 만큼 5월달에는 거의 0.5%의 상승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5월달에 0.5% 인상하는 것은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었던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렇게 노출이 되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말 사이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실제로 파월의 연준의장이 발표를 하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물가 상승이 너무 높다. 그런 의견과 함께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선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조금 과도한 시각이지 않을까. 이게 우세를 이루었다면 지난주 목요일쯤에 파월의 연준 의장이 0.5%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 직접 연준에서 0.5% 인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의 소수 의견이라고 생각했었던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점들이 이틀 동안의 시장을 크게 눌렀었던 주된 이유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처음으로 인상하는 시점, 그 시점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주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시점이 지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이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제로 금리 인상의 첫 스타트, 그때보다는 그 위력은 약할 것이고 시장의 충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 동안에 큰 약세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그 흐름이 조금은 진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조금 발생될 것 같아요. 이제 금리를 막 올렸던 시점이었던 만큼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많이 잡히지 않는다던가,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보인다면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지금처럼 시장은 조금씩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런 시각들이 시장을 눌렀을 때 바로 첫 스타트 시점, 그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인 이슈로 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실제로 이런 구간이죠. 올해 1월달 이때는 금리 인상 시점에 임박했었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3월달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스타트가 되었던 시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을 지났던 만큼 지금처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던가 그런 시점은 조금 지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은 단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반도체는 워낙 부진했었고 그리고 잘 나가던 2차전지도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저점에서 반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이렇게 또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네이버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대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작년 한 해 동안에 내내 늘어났던 매출액과 영업이익, 소폭이라도 분기마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매출도 하락했고 영업이익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먼저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네이버의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내내 급락세를 보여주었던 1월달 그리고 1월 말쯤에 이때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저점을 이탈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자, 카카오는 1월달에 저점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워낙 그동안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4월달에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일단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4월달의 주가 흐름, 물론 4월달은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에 시장이 좋지 못했었죠. 물론 반도체, 그리고 잘 나가던 2차전지, 또 인터넷 기업들, 모든 성장 업종들이 약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보면, 자,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 시점에 미국의 넷플릭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그때 주가가 아마 35% 급락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본다면 넷플릭스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넷플릭스는 플랫폼 기업인데 이렇게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그야말로 폭락이 나왔다. 이 부분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 아마도 카카오와 네이버, 특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 이쪽 업종이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넷플릭스의 효과가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넷플릭스하고는 사업 구조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이 다소 한계가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네이버는 해외 사업을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도 성장할 여지가 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성장주들의 약세, 또 최근에 미국의 플랫폼 기업 중에 대표 종목인 넷플릭스의 급락, 아울러 지난 분기의 부진한 실적,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크게 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 크게 낙폭이 나왔던 만큼 지금 21선과 주가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겠죠. 넷플릭스의 효과에서도 조금 벗어나야 되고, 또 성장주들의 주가 회복, 이런 것들도 필히 진행이 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다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코스피가 61선에 맞닿았을 때 여기를 본격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돌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도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상승할 기회를 엿볼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4월달부터 6월달 2분기죠. 2분기는 바닥을 다지는 시점으로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